자,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바로 이분이 모셨습니다. 최홍석 선임 매니저 최파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앵커님. 네, 반갑습니다. 2주랑 간격이 상당히 기네요, 생각보다. 오랜만에 나온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나오셨었나요? 아니요, 나왔습니다. 2주밖에 안 됐는데 월이 바뀌었잖아요. 4월에 나오고 이제 5월이 됐으니까. 그래서 너무 길게 느껴지는구나. 맞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벌써 왔네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얼마나 그리우셨겠습니까? 아, 네, 저도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그리운 그 마음을 과연 무엇으로 채워주실지. 네. 무엇 채워주실 건가요? 오늘 주제를 조금 고민해 봤는데 제가 사실 매번 방송하고 나서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다 리뷰하거든요. 네네. 근데 구독자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이제 그런 댓글이 좀 많았던 게 제가 어떻게 보면 3프로 글로벌 라이브 처음 시작했던 게 2021년도에 중국 시황으로 시작했는데 왜 좀 중국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나 중국이 궁금하다는 분들 의외로 조금 많이 있으셨어요. 네네. 댓글에. 그래서 제가 그러고 보니 제가 거의 뭐 1분기 내내 중국에 관련된 언급이 너무 없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중국을 준비하겠다고 진작 생각했었는데 네네. 이제 문제가 중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 만약 섹터를 본다면 어디를 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중국에 만약 단 하나의 섹터를 봐야 된다면 네. 그래도 역시나 전기차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중국 전기차. 맞습니다. 사실 중국 얘기도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하곤 하는데 이제 매크로 이야기를 좀 대부분 하고 많이 들어가도 이제 산업 섹터별 이야기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크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중국 전기차 하니까 훅 들어오네요. 네. 자,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중국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업데이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아마도 중국 전기차 시장에 기존에 관심 가지고 뭐 예전 매매하셨던 분들도 요즘은 아무래도 추세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안 보셨을 것 같아서 뭐 지금 사기에 좋은 타이밍에 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지금 중국의 전기차 섹터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보다가 업데이트를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도 아이디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목 한번 봐주시면 일단 제목은 아주 심플하게 중국 전기차 섹터에 대한 내용 업데이트 정도로 준비해 봤습니다. 업데이트. 네.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나 보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부터 크게부터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얘기 나누고자 하는 건 중국의 전기차 시장 규모에 대한 얘기일 텐데 제가 오늘 전기차 섹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배경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게 네네.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여러모로 중요하긴 한 게 중국 전기차 산업을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을 보면 전기차라는 산업이 글로벌에게 가장 중요하게 성장한 산업인데 이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이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과정에서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각각의 라인업을 따로 가고 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의 수혜를 좀 잇고 있는 거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독립돼서 자체적인 시장과 밸류체인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보니 미국의 수혜를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경쟁 구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섹터라고 하면 그걸 배터리를 포함하는 영역인데 그쪽 영역을 커버해 두는 게 한국의 배터리나 한국의 전기차를 투자할 때도 이해도 높이에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배터리에 쓰는 경쟁 관계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최근에 시장에 여러 노이즈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 섹터의 밸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섹터 전체의 평균 밸류가 뭐 PER 기준 한 13배, 12배 정도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성장 산업이었던 노이즈에 노출돼서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해 있는 건 과거에도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 많이 빠져 있다면 공부해 봤을 때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거나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했거든요. 네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내용을 봤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장 바로 들어가서 중국 전기차 시장을 주목한 이유는 심플하죠. 일단은 마켓이 가장 거대합니다. 한번 보면 2022년도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가 얼마나 팔렸는지를 보면 글로벌하게 대략 한 800만 대, 800만 대 정도 팔렸는데 그 대부분이 다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중국에서 500만 대가 넘게 팔렸고 유럽이 한 160만 대 정도, 그리고 미국이 80만 대 정도라서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 거의 2배 넘는 수량이 중국에 그렇죠. 팔렸으니까 중국이 어쨌든 전기차의 수요 면에선 글로벌하게 가장 큰 규모인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얘네가 이제 대단하긴 한 게
이 정도 거대한 시장인데 성장한 속도 굉장히 빠른 게 2021년도만 해도 여기가 불과 200만 대 조금 넘는 정도 수준 팔렸거든요. 네. 근데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갈 때 거의 규모가 2배 정도 팔렸었고 2배 넘게 올랐네요. 올해 역시도 YOY로 30% 이상 성장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료상으로는 한 35% 정도 올해 한 680만 대 정도 팔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굉장히 압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나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 연간으로 30% 넘게 성장하면 분명히 중국의 전기 섹터 주가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주가는 다 반토막 3분의 1도만 나 있거든요. 뭐예요? 네, 거기에 이제 퀘스천이 있는 거죠. 네네. 중국 전기차 그렇게 잘 팔린다는데 네네. 왜 주가는 이렇게 엉망이야라고 궁금해할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을 이제 준비한 거고 2023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합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700만 대 가까운 전기차가 팔릴 것 같고 연간으로 총 팔리는 차량의 거의 35% 전기차 침투라고 부르는 전기차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기준으로 봐도 35%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기차가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는 정말 엉망이거든요. 네. 네, 저도 최근에 중국 전기차를 거의 뭐 투자를 안 할 정도로 네네. 완전히 외면받고 있는 섹터인데 도대체 왜 전기차가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데 미국의 전기차 섹터 그리고 다른 국가의 전기차 기업들에 비해서 중국은 이렇게 망가져 있는가가 네. 오늘 이제 포인트입니다. 좋아 보인다기보다는 너무 안 좋아서 왜 그렇게 안 좋을 거에 대한 업데이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올라가는 것만 왜 올라갑니까를 분석할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 있는 것도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것도 이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안 오르는 겁니까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그 문제점이 해소되는 순간 이거는 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맞습니다. 일단 최근 중국 전기차 섹터 전반적으로 밸류가 정말 많이 내려와 있고 네. 노이즈가 정말 많고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중국 내에서 전기차 섹터를 대표하는 기업들 중에 비아디조차도 네. 지금 최근 보면 주가의 부진이 계속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최근 1년간의 차트를 가져온 건데 작년 5월에 거의 358위안 정도 거래했던 비아디가 현재 251위안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네.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사실 비아디의 성장추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압도적인 1위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판매 대수로는 1위를 하고 있고 또 해외 진출 전략까지 잘 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이런 모양이다 보니 뭐 대장주조차 주가가 이렇게 망가져 있으니까 관련 밸류체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비아디 배터리도 팔죠. 맞습니다. 배터리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2위던데. 네, 그러니까 비아디가 뛰어난 건 수직 계열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네네. 여기는 심지어 샤프트나 개별 부품들도 직접 생산해서 단가를 최저치로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 원가를 낮추고 있다고 하면 비아디는 어떻게 보면 전략들을 통해서 생산 원가를 낮추는데 또 달인이기 때문에 네. 뭐 미국에 사실 테슬라가 기술 혁신을 이루어 간다고 하면 사실 중국 내에선 비아디가 전기차 내에서 기술 혁신이나 공정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작년에 판매량 한번 보시면 네. 조금 놀라운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전기차 최대 판매 기업이 테슬라라고 알려져 있고 네네. 테슬라가 작년 한 130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아디가 187만 대로 글로벌하게 이제 1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릴 만한 게 어떤 기사에서는 테슬라가 세계라고 하던데 왜 갑자기 비아디라고 할 법한데 네네. 이제 우리가 보통 전기차라고 부르는 일렉트릭 비클이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해서 PHEV가 있는 거고 네. 정말 테슬라가 하는 것처럼 BEV라고 해서 100%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가 있는데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하면 테슬라가 131만 대로 1위 그리고 비아디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했을 때는 190만 대 정도 수준으로 글로벌 1위라서 어쨌든 비아디라는 회사 역시도 비즈니스나 판매량 자체는 뛰어나고 이 수치가 2021년 대비해서 2배 성장한 수치거든요. 네. 그 전에 90만 대 정도 팔던 걸 거의 190만 대 팔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엉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최파고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댓글에 계속 근데 주가는 왜? 네, 조금 궁금하죠? 한 1분 있다가 근데 주가는 왜? 또 한 1분 있다가 댓글에 근데 주가는 왜? 이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한번 네. 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가가 왜 이렇게 부진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아까 전 이제 앵커님께서 잘 체크해 주셨지만
주가가 부진한 걸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떠올려 보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한 6개월간 제가 인상 깊게 보는 변화 중에 하나는 작년 10월 말에 미국 시장의 저점이 나오고 나서 네. 지금까지 대략 6개월간에 걸쳐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 나스닥을 보면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근데 나스닥이 20% 오를 때 나스닥보다 더 좋은 주식,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비트했어요. 한 네. 25%, 27%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웃퍼폼 했다는 거죠. 좋은 주식은.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작년에 제가 그 진행자석에 앉았을 때 미국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은 종목이 네. 우리 메타박 선생님의 이 메타가 욕을 가장 많이 먹은 종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메타가 지난 6개월간 무려 25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의외로 욕을 너무 많이 먹은 종목에서 의외의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표현이지만 시장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장은 올라갈 때도 심리의 영향으로 과도하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우리 심리의 영향 때문에 과도하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한 섹터나 특정한 기업의 부정적인 심리, 우리의 걱정이나 우려가 지나치게 반영돼 버리면 실제 펀드멘탈보다 굉장히 싸게 거래된 경우가 있는데 중국 전기차에 대한 우려를 체크해 보면 의외로 이거 생각보다 과도한 우려가 반영돼서 너무 싸게 거래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만한 기업들도 몇몇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체크한 게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개봉박도 드리면 첫 번째 악재는 이제 심각한 악재가 이거죠.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올해부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중국 끊겼죠. 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최근 7년간의 데이터를 이제 자료로 만들어놨는데 표로 그냥 보시면 이제 조금 보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구두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매년 굉장히 가파르게 변해왔는데 이제 2016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던 시절인 게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가 250km 이상이면 5만 5천 위안이 지원금이 나왔어요. 5만 5천 위안이면 위안 환율이 지금 190원이니까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나왔던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들 가격대 자체가 2, 3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보조금이 이제 나왔던 거죠. 근데 2017년이 되면 조금 그 폭이 줄어서 한 4만 4천 위안, 원화 기준으로 한 8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나왔었고 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고성능 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금이 나왔었기 때문에 주행 가능 거리가 400km 이상이면 거기에도 5만 위안 정도 의미 있는 수준의 보조금이 나오다가 이제 문제가 2019년부터 보조금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2018년까지 5만 위안 정도 나왔던 보조금이 2019년에 되면서 2만 5천 위안으로 뚝 떨어지고 2020년에 거기서 10% 줄어들고 거기서 2021년에 다시 20% 줄어들고 또 2022년이 되면 30% 줄어들어서 사실 이제 작년부터는 보조금이 거의 조금 무의미할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던 보조금이 한 200만 원 거의 무의미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보조금 자체가 다 없어졌는데 이제 시장에서 우려한 건 이런 거죠. 기존엔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들이나 예정돼 있던 전기차 수요층들이 당겨서 구매했다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올해 구매하거나 내년에 구매할 사람들도 야 보조금 2023년 되면 끝나니까 그쵸, 네. 2021년, 2020년, 2022년에 몰아서 샀기 때문에 이 보조금 받고 세일즈가 다 끝나고 나면 2023년, 2024년 되면 야 이제 성장은 좀 꺾이겠다. 사려고 했던 사람들 대기 수요가 많이 샀으니까 이건 좀 힘든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추이는 추후에 판매량 데이터를 조금 보면서 확인을 해야겠지만 시장에서 지금 반영한 우려는 전기차 보조금이 끝났으니까 가장 많이 팔렸던 클라이막스가 조금 지났고 판매량이 이제 꺾일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이제 반대로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은 지난 7년간의 사이클이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 전기차가 많이 팔렸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전기차는 배터리 기반이다 보니 그렇게 오래 못하고 한 6년에서 7년 정도 지나면 신모델로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6년 전 7년 전에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럼 한 6, 7년 지나면 새로운 전기차로 교체가 될 건데 지난 7년간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부터는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배터리에 대한 교체가 됐던 아니면 신모델이 됐던 네. 그래서 기존에 워낙 많이 팔렸던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그 교체 수요를 생각하면 보조금 끝났다고 수요가 끝났다고 보는 건 좀 착각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건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기본적으로는 예외가 없는 게 가격 경쟁이 중국 시장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뉴스 보셨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에 중국 시장에서 10% 가격 인하를 한번 했었고 네. 그리고 올해 1월에 연초에도 10% 가까운 가격 인하를 한번 해서 두 번에 걸쳐서 20% 가격 인하를 했는데 문제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두 번 연달아 하다 보니 가격 인하 하자마자 올해 2월 기준으로 거의 판매량이 월간 30% 가까이 급증했거든요. 그랬죠. 네. 그 과정에서 비아디나 다른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진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고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가격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 마진이 좀 워낙 얇거든요. 네네. 사실 테슬라만 예외적으로 마진이 많았던 거고 네. 그 외 업종들은 판매가를 계속 낮추게 되면 마진이 너무 얇은 상태에서 데미지를 입다 보니까 이익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뭐 사실 가격 경쟁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포드나 다른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 요즘은 가격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가격 경쟁이 심화됐을 때는 테슬라는 상대로 좀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기업들 세컨 티어들은 사실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조금 더 직접적인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압박하고 주가를 많이 내린 요인인 것 같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세 번째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결국은 중요한 건 미국 IRA 법안이 나오면서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지금 상당히 고사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기준으로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 요건이 저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일단 생산 지역이 전기차가 북미 지역에 생산되어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 부품의 비중이 50% 이상 북미에 생산돼야 되는데 2029년까지는 100% 완전히 북미 네. 생산이고 그리고 미국과 미국 FTA 맺어진 국가의 배터리 광물 비중이 현재는 40%, 2027년까지 80%인데 결국은 이 전기차 보조금 수령 요건 IRA 법안이 나오고 나서는 중국의 배터리 사업이나 중국의 전기차 밸류 체인들이 미국에 진출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건 좀 중요하긴 한 게 우리도 과거에 봤지만 국내 산업들이 리레이팅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새롭게 평가받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건 국내에서 잘하던 기업들이 미국이나 중국에 물건을 파는 수출 기업이 됐을 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지면 산업이 성장하는 건데 지금의 상황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 중국의 수요, 중국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받았다가 오히려 IRA 법안 때문에 수출 산업이 내수 산업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확장되어 있던 그 중국의 멀티플들이 지금은 급격히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 멀티플의 변동이 굉장히 컸던 게 예전에 중국의 배터리 산업의 기업들은 성장폭이 워낙 가파르게 나오다 보니까 멀티플이 40배, 50배 거래됐었거든요. 네. PER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 밸류에이션 체크해 보면 10배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익이 많이 높아지기도 했죠. 맞습니다. 네. 이익도 많이 늘어났고 주가도 많이 빠졌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양 과정, 그러니까 네. 기업은 계속 성장하는데 멀티플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다고 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올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방 산업이 한 35% 성장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소재 기업들이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 사실 국내 기업들이 이제 패권을 다 가져간 상황이고 하지만 중국은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티플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싱글 하이 싱글이라고 하죠. 9배 내외 정도. 네네. 그러니까 10배 미만으로 거래된 소재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면 중국의 전기차 밸류체인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완성차 업체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 완성 셀 업체가 있고 네. 양극재 있고 음극재 있고 또 분리막과 전해기 있는데 지금 보면 그나마 완성차 업체인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이 약간 유지되고 있는데 네. 배터리 양극재나 음극재, 분리막 전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멀티플이 평균 뭐 10배, 11배 이 정도 거래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요인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기존에는 수출 산업으로서의 멀티플을 부여받았고 성장에 맞는 성장이 지속될 거란 기대들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과거의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성장이 둔화되는데 이제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내수 기업으로서 멀티플을 부여한다고 하면 멀티플까지 내려가다 보니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업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소재 기업들은 한 3분의 1, 5분의 1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고 심한 기업들은 이제 10배 이상 내려와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래에 있는 이 기업들 제가 각각의 밸류 체인별로 대표한 기업들을 리스트업 해놨는데 아마도 저희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은 이 정도는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중국에 정말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있지만 메이저 중에는 지금 비아디가 이제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아마도 중국 시장의 전기차 커버는 어떤 애널리스트도 탑픽을 꼽는다고 하면 언제나 다 비아디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스타트업 성격의 뭐 샤오펑이나 니오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땐 비아디가 가격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또 수출 전략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는 비아디를 탑픽으로들 보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배터리 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아디가 2위를 하고 있고 네. CATL은 뭐 중국 내 1위, 글로벌 1위 하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 양극재 시장은 거린매와 화우, 코발트 정도가 이제 중국 내 대표 기업들인데 자, 양극재 시장은 글로벌리하게 한국이 패권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 네네. 국내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대로 좀 여류에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합작 법인 형태로 좀 네. 약간 우회를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극재 시장 역시도 국내에 비해서 약간 밀리고 있긴 하지만 영파 삼상 같은 기업들이 기존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리막은 오랫동안 잘해왔던 창신 신소재가 있고 전액 시장에서는 첨사 첨단 신소재란 기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기업들 8개 정도가 보통 우리가 중국의 전기차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대표 기업들 뭐 네네. 탑 10, 탑 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멀티플을 한번 체크해 보면 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음. 네, 한번 보시면 뭐 비아디나 CATL은 뭐 아주 낮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화우, 코발트, 영파 33, 뭐 창신 신소재, 천사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이 보면 멀티플 보통 뭐 9배에서 한 10배 정도. 그래서 저런 기업들이 예전에 잘 나갈 때는 멀티플 30배, 40배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매출액과 이익은 성장하고 있지만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멀티플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고 비아디 같은 경우에 사실 연간 매출액 성장률 같은 경우에 뭐 연간으로 30% 40%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25배니까 비아디도 뭐 비싸다고 보기엔 좀 뭐 그냥 합리적인 수준 멀티플 정도 네네. 부여받는 것 같고요. CATL 같은 경우도 현재 20배 정도 받고 있어서 글로벌리하게 사실 메이저 배터리 셀 업체 치고는 멀티플이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섹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중국 쪽 커버 애널리스트들로 통화했을 때 네네. 중국 전기차 섹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물어보면 다들 안 좋다. 안 좋다. 네,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네네. 뭐 왜냐하면 소재 쪽 밸류체인에서는 사실 국내와 중국이 약간 경쟁 구도에서 저희가 패권을 다 가져온 상황이고 네네. 또 글로벌 전기차 시장으로 봤을 때는 비아디가 노출되어 있는 엔트리급 시장에서 네. 미국 전기차 기업들과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어. 근데 딜레마 있게 엔트리에서 겹친다고요? 물론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비아디가 압도적이거든요. 압도적으로 싸죠.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네. 싼데 이제 문제는 동남아시아나 이런 국가에서는 2천만 원, 3천만 원에 대한 차량들이 주요 수요인데 네네. 뭐 미국이나 한국 마켓으로 봤을 땐 전기차 메이저 시장이 4천만 원, 5천만 원대거든요. 네네. 그래서 4, 5천만 원대로 가면 미국에서도 이제 포드나 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네. GM이나. 근데 물론 뭐 동남아시아 2, 3천만 원대 시장에선 비아디가 판매 대수로는 압도적 1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아디가 잘하고 있지만 멀티플은 조금 낮게 평가받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하는 게 업황이 좋냐라고 물으면 업황이 좋은 건 아니다. 네. 그런데 가격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밀려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게 그러면 지금 중국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만약에 이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제가 얘기를 조금 나눠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얘기하는 게 결국 지금 중국의 키는 뭐냐면 미국이라는 마켓에 진출할 길이 막힌 거잖아요. 네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중국도 활로를 뚫고 있는 게 중국 외의 국가들 유럽이 일단 메인 마켓으로 선진 마켓은 타겟이 되고 있고 그리고 태국이나 일본이나 그 외의 이머징 뭐 혹은 동남아시아 마켓들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중국 시황 담당한 애널리스트들 나와서 그런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주기도 했지만 특히나 비아디 같은 경우 우리가 의아할 정도의 국가들까지 다 진출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과거에는 중국 차들이 진출하기 힘든 시장이었는데 비아디는 일본으로 과감하게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또 태국에서는 의외로 비아디가 또 되게 잘 팔린다고 해요.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언더 자동차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높이 네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앞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건
유럽 마켓이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유럽에서 10%, 20%, 30% 가져올 수 있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을 과연 다른 국가 브랜드들과 경쟁했을 때 60%, 70% 가져올 수 있어가 좀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체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 정리해 보면요. 네.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내용은 안 좋고 업황은 많이 다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요인 중에 두 가지는 정상적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많이들 얘기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된 건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거에는 전기차 침투를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렇죠. 올해 기준으로는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35%거든요. 그러면 이미 원하는 수준의 목표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침투를 더 끌어올릴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건 산업의 성숙기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 그리고 가격 경쟁 역시도 사실은 전기차 시장이 왜 브랜드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중국만 해도 브랜드가 100가지가 넘고 글로벌하게 브랜드 200가지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격 경쟁이 심화된 것 자체는 바꿀 수 없는 변수인 것 같고 상수로 그냥 가져가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거 두 개 배제하고 봤을 때 중요한 건 중국이 미국이라는 아주 중요한 마켓을 잃고 있는데 미중 네네. 갈등으로 인해서 그걸 대체를 어느 정도 해내느냐 그러면 유럽에 지금 진출하고 있고 동남아에 진출하고 있는데 유럽 마켓은 너네가 브랜드 파워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어 매출액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마켓들도 이제 소득이 약간씩 올라가고 전기차 트렌드가 이제 막 들어가면서 전기차 침투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차 침투율에서 과연 테슬라나 다른 브랜드들과 경쟁했을 때 가격 경쟁력만으로 동남아 시장을 너네가 다 잡을 수 있을까 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시나리오 유럽 시장에서 마켓 시어를 20% 이상 가져가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마켓 시어를 50% 이상 가져간다고 하면 지금의 중국 전기차 시장의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은 할인된 가격이고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거고요. 만약에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전혀 힘을 못 쓰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중국 전기차 타봤는데 네. 퀄리티가 너무 아니더라. 네. 이건 아니야라고 하면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 트랩을 못 벗어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중국 역시도 과거보다는 제조 병력이 많이 높아졌고 특히나 비아디의 제품들을 보면 저도 탑승을 해본 적은 없지만 네네. 인터넷 후기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퀄리티를 보면 이런 디자인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선진화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몇몇 브랜드들이 디자이너들 보면 거의 유럽 좀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니까 유럽의 디자인을 약간 좀 카피했다고 할까 거의 네. 비슷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이라는 선입견을 빼고 보면 꽤나 멋진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국 전기차 사진으로 보신 적 있나요? 선입견, 네,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가격 근데 선입견을 대비해서 빼고 보기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쉽진 않죠. 네. 근데 저 한 가지 질문이 그 유럽 시장이 첫 번째로 공략해야 되는 시장이고 거기서 이제 시장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 저PBR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신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유럽 시장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작은 차, 예를 들어 ID4 같은 거 이런 게 잘 팔리는 시장인데 그러면 비아디도 그런 좀 작은 차의 그 포트폴리오, 제품 포트폴리오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들의 경쟁력은 뭐냐면 얘네가 우리의 생각보다도 네네. 더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서 뭐 중대형차 라인업도 가지고 있지만 소형차 라인업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 중국 전기차를 글로벌에서 예전에도 업데이트한 시간에 제품 라인업들을 보면 전략들 얘네가 굉장히 잘 가져가는 게 동남아시아 같은 마켓에 진출할 때는 그 국가에서 수요가 많은 형태의 모델들을 많이 공급하고 또 유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형 차나 경차에 대한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쪽 라인업을 좀 더 강화해서 어떻게 보면 마켓에 약간은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쓰고 제품 라인업을 가져가다 보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지금은 초기 시장이지만 네.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브랜드의 생각보다 마켓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 문제가 되는 점이,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냐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게 첫 번째로 보조금이 이제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격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들을 상쇄하고 이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유럽 시장과 동남아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보면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전기차가 최근 주가가 워낙 부진했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구독자분들, 많은 투자분들이 거의 외면하고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외면하고 있었을 네. 건데,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궁금한 게 아니 나도 투자는 안 하고 있는데 얘네 근데
전기차 잘 팔리는데 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진 네, 거야? 네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궁금증을 약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같이 공부해 본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해 보니까 이게 업황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룰이나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진의 규모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켓의 규모에 비해서는 네. 너무 싼데 이건 그렇게 보이는 기업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뭐 사야 된다 이게 좋아 보인다는 아니지만 네. 시장에 대한 내용 업데이트하고 팔로잉하면서 만약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의 브랜드들이 승전보고 조금 울려온다면 우리의 입장에 또 좋은 투자기를 발굴할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아이들 좀 나누고 알겠습니다. 싶었습니다. 제가 그 워렌 버핏이 비아디를 들고 있죠. 맞습니다. 많이 줄였죠. 그렇죠. 네. 분명 그분이 궁금해서 최파고의 이 동영상을 보지 않을까. PD님 저희 영어 자막으로 하시죠. 버핏도 도움받을 수 있게. 네. 중국 전기차 시장 업데이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최용석 선임 매니저 최파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커님. 좋은 연휴 되십시오. 네, 좋은 연휴 되세요.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